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될 가치 사슬인 사이트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부족해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수소로 전기를 직접 만드는 연료전지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 연료전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두산퓨얼셀이 연내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동시에 만드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두 가지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고온에서 작동하는 고효율 모델로 현재 수율이 80%대에 도달하며 수출 테스트 계약을 체결했고 2분기 중 장기 공급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AFC 인산형 연료전지는 기자재 비용이 낮고 유지 보수가 간단해서 AI 데이터 센터 공급에 더 유리한 모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연내 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죠. 또한 LTSA라는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경상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산퓨얼셀이 수소 연료전지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쇼티지를 해결하는 온사이트 발전의 핵심 공급사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은 SOFC 수율 80%대 달성과 수출 확대입니다. 두산퓨얼셀은 1분기 연결 영업적자가 마이너스 1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숫자만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가 무려 마이너스 207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개선된 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좋았냐고요? 첫째, SOFC 수율이 2025년 말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빠르게 80%대에 도달했습니다. 수율이 올라가면 불량품이 줄고 충당금이 환입되죠. 둘째, 스택 교체 과정에서 패전극을 매각하는 수익이 발생했고 스택 교체 비용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일회성 요인을 모두 제외해도 적자 규모가 100억 원 이하여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양호한 상황입니다. 수율 안정화는 수출 확대의 전제 조건인데요. 최근 해외 고객 사양 SOFC 스택 판매를 위한 테스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2분기 중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FC 수율 개선에서 시작해 충당금 환입, 수출 계약 체결, 그리고 장기 공급 매출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빅테크의 PAFC 관심이 진짜라는 점입니다. 연료전지 글로벌 1등 업체인 블룸에너지는 오라클과 계약 체결 후 주가가 연초 대비 129% 급등했습니다. 두산퓨얼셀도 약 2배 올랐지만 시가총액 규모는 블룸에너지의 겨우 4%에 불과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미국 AI 데이터 센터 공급 여부인데요. 두산퓨얼셀은 연내 계약을 목표로 빅테크와의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SOFC와 PAFC 두 가지 모델 중 PAFC를 우선 공급할 예정인데 PAFC가 왜 좋냐고요? 기자재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적으며 부하 추종 능력이 뛰어나 전력 수요가 수시로 바뀌는 데이터 센터에 유리합니다. 열합산 효율도 높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쇼티지가 극심한 상황에서 선박용 엔진, 가스터빈 등 온갖 대체 발전원이 발굴되고 있는데 PAFC만 소외되는 건 매우 어색한 상황입니다. 빅테크 PAFC 수주 계약 하나가 성사되면 수백 MW 규모의 대형 매출이 발생하고 블룸에너지와의 시총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산퓨얼셀의 상승 여력이 구조적으로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은 수출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국내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정부가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냐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수 시장은 수십 MW 규모에 불과하지만 수출 시장은 수백 MW에서 GW 규모로 차원이 다릅니다. 국내 정책 리스크보다 수출 시장이 열어줄 잠재 수주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메리츠 증권은 매수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영업적자 414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지만
2027년에는 매출 7,502억 원, 영업이익 57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됩니다. 수주 240MW가 현실화되면 영업이익률이 7.7%로 본격 회복되는 구조입니다. SOFC 수율 개선과 PAFC 수주라는 두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 W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을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매출액은 2024년 4,118억 원에서 꾸준히 성장해서 2027년에는 7,502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추이가 더 중요한데요. 2024년에는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이었다가 2025년에는 마이너스 1,057억 원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적자 폭이 414억 원으로 줄어들고 2027년에는 577억 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0.9%로 컨센서스 마이너스 18.7% 대비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 바로 이 흑자 전환 흐름의 신호탄입니다. 2027년 예상 매출액은 7,502억 원으로 46.6% 성장하고 577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이 달성됩니다. 또한 수주 잔고가 2조 3,682억 원으로 여전히 두텁게 쌓여있어 실적 가시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제 두산 퓨얼셀의 밸류체인 전체를 살펴볼게요. 두산 퓨얼셀을 중심으로 위로는 수소, 소재, 부품 공급사들, 아래로는 AI 데이터 센터와 발전사 고객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SK&S,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수소 공급사와 연료전지 스택 소재 기업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AI 데이터 센터, 빅테크, 발전사, 산업용 고객사, 그리고 수출 에너지 법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수소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생태계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성장할수록 이 모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밸류체인의 첫 번째는 수소, 소재, 부품 공급 수혜 기업들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수소 공급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연료전지의 연료는 수소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의 설치 용량이 늘수록 수소 수요가 직접 증가합니다. SK&S는 국내 최대 수소 사업자로 LNG 계질 수소와 블루 수소를 공급하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관계사로 수소 액화 및 SMR 사업이 연동되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서 함께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연료전지 스택 소재 분야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연료전지용 이오노머와 전해질막을 국내에 공급하며 생산량이 늘수록 소재 수요가 연동됩니다. 유니크는 분리판과 가스켓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연료전지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수소 관련 소재와 탱크를 공급하며 연료전지 인프라와 연동됩니다. 세 번째는 전력 변환 장비 분야입니다. 연료전지에서 만든 전기를 변환하고 제어하는 BOP 시스템 부품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전력 변환 장비를 공급하면서 연료전지 설치 확대 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다음은 밸류체인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수요 수혜 생태계입니다. 두산 퓨얼셀의 PAFC와 SOFC 공급이 늘어날수록 수소 인프라, 전력망, 에너지 저장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분야에서는 빅테크의 PAFC 수주가 현실화되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전체가 수혜를 받습니다. 블룸에너지의 사례처럼 두산 퓨얼셀의 수주 성사가 시가총액 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과 전력 관리 기업인 SNS텍과 같은 인프라 기업들도 동반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수소 생산, 저장 인프라 분야에서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수소 저장 탱크 전문 기업으로 두산 퓨얼셀 설치 증가 시 수요가 연동됩니다. 효성 첨단소재는 탄소 섬유 압력 용기를 공급하며 수소 저장 시스템의 핵심 소재를 담당합니다. 청정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에서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전력 변환 및 변압기로 연료전지 전력 인프라를 담당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이런 밸류체인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가치사슬인사이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목할 수혜 연관주들을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수소 공급 분야에서는
SK&S가 국내 최대 수소 사업자로 연료전지 설치 증가 시 LNG 및 블루수소 공급이 직접 연동되어 관련도 최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관계사로 SMR과 가스터빈으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수소 사업이 연동되어 관련도 최상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 저장 탱크 전문 기업으로 연료전지 설치 확대 시 수소 공급 인프라 수요와 직결되어 관련도 최상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연료전지용 이오노머와 전해질막을 공급하며 생산량 증가 시 소재 수요가 연동되어 관련도 최상입니다.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전력 변환 장비와 BOP 시스템으로 AI 데이터 센터 및 연료전지 전력 인프라에서 수혜를 받아 관련도 상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변압기와 GIS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전력 연계 인프라 수혜를 받아 관련도 상입니다. 효성첨단소재는 탄소 섬유 압력 용기로 수소 저장 시스템 확대 시 핵심 소재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도 상입니다. 마지막으로 SNS텍은 데이터 센터 냉각 전문 기업으로 PAFC 수주 성사 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동반 수혜를 받아 관련도 상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과 최종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메리츠증권은 두산퓨얼셀의 적정 주가를 65,000원으로 18%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블룸에너지, 플러그파워, 넬, 세레스파워 등 글로벌 피어 기업들의 EVS의 일주 배수 평균 9.4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SOFC 수율 80%대 달성으로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1분기 적자가 마이너스 1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둘째, 빅테크와의 PAFC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연내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 수백 MW급 대형 매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2027년에 매출 7,500억 원, 영업이익 57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되어 실적 전환이 구조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넷째, 블룸에너지 시가총액 대비 4% 수준의 극단적 저평가 상태입니다. PAFC 수주 계약 하나만으로 밸류에이션 갭이 빠르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꼭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국내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 PAFC 수주 지연, 청정 수소 공급 부족, SOFC 수율 재하락 등이 리스크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두산퓨얼셀은 수소 연료전지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쇼티지를 해결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SOFC 수율 개선과 PAFC 빅테크 수주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2027년 흑자 전환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블룸에너지와의 시가총액 격차를 좁혀갈 그 과정의 초입에서 선제적으로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사슬인사이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은 항상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슬인사이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사이트도 함께 해주세요.